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차례 진행된 변론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동원 국회 봉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 선언을 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고 여당은 이를 의도적 우클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 속 내용이 여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수원의 다세대 주택과 용인의 접착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미 한국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찬 광복 회장은 인터뷰에서 1948년 건국절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1도일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임박한 가운데 장군들보다 당당했던 부하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계엄의 밤이 복원되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중 선동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또한 이재명 띄우기로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이버 레커들의 신원이 공개되고 수익이 환수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이 키오스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며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기록부 제도가 도입되어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정치계에서는 최후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쟁점마다 엇갈린 증언과 침묵으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도 정당으로서 보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로는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세계 곳곳에서 회유를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형 무인기가 위성 사진에 포착되어 이전에 비해 그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막바지 겨울 추위로 인해 실내 나들이 장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산지에서 버리는 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나무를 베고 있지만 방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 뉴스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30%로 10년 만에 9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 49곳이 폐교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임금 항목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 플라스틱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소식입니다. 중국 애니메이션이 흥행 신기록을 세우며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국가 세력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헌재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새 절기를 3번 비운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증거인멸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였지만 여당은 전략적 우클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 전 세계에서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막바지 한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북적이며 내일 출근길도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추위 속에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수원의 한 주택에서는 20대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환자 사건으로 의료진 6명이 송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거부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트럼프로 인해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젠슨 황도 인정한 중국의 기술력으로 로봇 산업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미스터리로 떠올라 투기 세력의 개입 여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못 쓰는 용적률 거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독점에 맞서 고급화와 반려견 전용 서비스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미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태양절과 광명성절 언급이 줄어들고 있어 김정은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